왜 정부 부처에서 또 딴소리가 나오고 분명히 처음에 우리한테 했던 얘기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 여러 주체들이 섞이면서 각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거기서 어중간한 타협안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과의 독일 아카데미 대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이제 산업적인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콘크리트에 투자해서는 안 되고 산업이 일으킬 수 있는 금융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난리가 난 게 아니 저커버그 저 젊은 친구가 저렇게 큰 회사를 만든 건 뒤에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엔비디아도 그리고 애플도 같은 그 벤처가 투자해가지고 저렇게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벤처가 있기는 한데 벤처 조성하면 뭐하냐? 벤처가 춤출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지. 맞아요. 주식시장이 지금 엉망 아니냐. 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정책 자금 전부 부동산으로만 가네. 왜 이쪽으로 안 와? 그 증시안정기금 네네. 있기는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자본시장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리스크 관리 네. 이런 관점에서 막 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죄송한 얘기인데 그 경제부총리의 답변을 보면서 굉장히 옛날 얘기를 하시는구나. 완전 옛날 얘기죠. 네. 아니 어떻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코리안 디스카운트예요. 그건 끝난 지가 오래니. 우리는 무조건 지배구조거든 지금. 그 초기에 이제 정권 이제 교체되고 나서 초기에 이제 일각에서 그게 무슨 실질적으로 어떤 펀더멘털이 변한 거냐. 맞죠? 그 펀더멘털이 변했다기보다는 기대 심리인데 네. 그 기대 심리가 뭐냐라고 네. 했을 때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지배 구조가 좀 나아지겠구나. 그럼요. 왜냐하면 네. 어떤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고가 돼 있고 코스피 5천을 비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게 어떤 우리가 구조적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지배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갖다가 좀 개선하겠구나, 네. 개혁하겠구나 이런 기대들을 그럼요. 투자자들이 한 거죠. 많이 했죠. 네, 경제부총리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실망했죠. 시장이 2%가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본인은 아니라고 딴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부동산에서 돈을 빼서 자본시장으로 갔다가 깨지면 어떡하냐? 아니 그걸 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 그렇지. 경제부총리 왜 그 걱정을 하지? 네. 그러면 겨우 그분의 어떤 마음속에는 부동산은 안전하고 네. 자본시장은 그렇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안전한 부동산으로 계속 가서 애도 안 놓고 인구도 팍팍 줄고. 근데 여기 굉장히 네?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요. 사실 뭐 어르신들은 상당히 네. 그걸로 재미를 많이 보셨어요. 그런데 네. 솔직히 지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소위 상승 여력이 있는 알짜 그 부동산에는 그 가격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네네. 젊은 사람들이 투자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주변을 봐도 그럼 20, 30대 조금 더 많으면 한 40대까지 그분들한테 그러면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뭐 부동산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집을 산다 한들 이 집이 오를 것이다 혹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 때처럼 네.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거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게 어떻게 계속 상승합니까? 네네. 이건 인구가 늘어나고 막 경제 팽창 이럴 때 얘기지 않습니까? 그 거품의 시대는 끝났어요. 일본이 보여줬고 지금 중국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그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그럼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아까 제가 모두의 그런 얘기 일부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AI의 시대로 가게 되면 자 그러면 생산성은 계속 향상이 되는데 그 생산성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오냐? 사실 사람의 노동이라기보다는 자본의 투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전기니까요. 네. 그러면 나는 노동자인데 나는 뭐 특별한 자본은 원래부터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나 같은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그런 노동자들이 임금 소득을 받아서 그것을 꼬깃꼬깃 모아서 옛날에 우리 부모 때처럼 예금 통장에 계속 모아가지고 그것을 한들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통화를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요. 네, 네, 통화 가치가 그럼요. 팍팍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요즘 그렇게 하면 그럼 그분들의 노후는 누가 보장하냐? 그러면 네. 이렇게 계속 세수는 줄어들고 어쨌든 인구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조세 저항이 계속 커지고 이렇게 각국이 심각하게 치열하게 경쟁한 이 시대에는 사실은 국가가 재정을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어떤 신성장 동력을 촉발하는데 투자해야지 우선적으로. 네네. 이거를 배관시하고 그냥 옛날처럼 그냥 국민들의 복지 혜택에 무조건 투자하겠다. 이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네네. 그러면 내가 국가의 복지국가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나의 노후와 복지국가는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현실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임금 소득을 가지고 내가 다 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을 갖다 감내할 수가 없고 노동자들이나 중산층 가구들이 어디에서 자신들의 어떤 엄청난 이 부의 증대가 자신들이 올라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과거에 어른들이 부동산에 올라탄 것처럼 어딘가 올라타면 뭐냐? 그럼 자본소득이 상승이 계속될 때 거기에 일부라도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지금 산업통이시고 경제통이시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아니 이게 산업이 부흥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민주당에서 왜 자꾸 시대는 벌써 이념의 시대가 끝났고 실물의 시대, 실용의 시대가 됐고 자본의 시대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엮어서 잘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약간 저런 게 있는 것 같아. 주식을 하면 자본가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꾸 이거는 뭔가 범죄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 모든 시장에는 모든 집단과 모든 시장에는 쭉쟁이가 있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완벽합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나쁜 시각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죠. 네네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기업들도요, 상장하는 회사들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네네. 스타트업들도 과거에 보면 약간 이상한 회사들도 가끔 있었는데 네네. 그러나 점점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창업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근데 글로벌 되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그 기업들에게 어쨌든 집단 지성에 의해서 자금 조달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 시장이 바로 자본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리스크를 느끼지 않고 그 안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면 정부가 그 시장 안에 신뢰를 만들어줘야 그렇죠. 된다.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 그게 사실은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신뢰가 없는 게 문제다. 그죠? 갑자기 뭐 이렇게 이사회에서 이상한 결정한다든지 이런 일이 왜 생기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충분히 그것을 다른 주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게끔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임원도 해봤고 또 변호사 하면서 기업들 자문도 많이 했지만 한국 회사들이 이런 게 있어요.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기업을 창업을 하고 하면서 이 기업을 자기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약간이 아니에요. 심해요. 진짜. 그리고 그 사람의 노력은 정말 인정을 해요. 아니 물론 자기 거 사비 다 털어가면서 밥도 안 먹으면서 했겠지. 알겠는데. 그러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본 조달을 했으면 그렇죠. 그 자본은 자기 게 아닌 거잖아요. 그 주주들한테 신뢰를 얻어서 더 많은 자금 조달을 해야죠. 그렇지. 그렇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주주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아졌을 때 그 기업은 정말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진짜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불신이 가득한 거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 과정에서 감독 역할을 하고 또 룰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고 또 한편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번 돈들, 건강하게 번 어떤 수익들을 정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주식시장 안에서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보장하고 그 틀을 만들어주는 그게 또 정부의 역할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에 세제 개편한 얘기가 제가 정말 실망을 좀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 디테일이 살아있더라고요. 그 기재부에 똑똑하신 분들이 교묘하게 분리과세를 응하지 않도록
만들어놨더라고. 아니 계산해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 그 평균 주주 환원율이 얼마인데 네. 갑자기 주주 환원을 40%로 하라고 하고 그러면 49.5 내던 사람이 38.5% 내면 안 하던 배당을 두세 배 막 왕창 늘려갖고 10% 세금 혜택 받으려고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진짜 디테일 살아있네. 안 하게 만들어놨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당소득 분류과세도 그러니까 안 한다는 말은 못 하겠고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건 한다고 하고 하는 모양은 만드는데 그렇지. 실제로는 할 만한 유인책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뭐지? 네. 이런 그렇죠. 거죠. 차라리 그냥 하지 말지.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는 세수가 안 거치지 당연히. 네, 네. 예, 예를 들어 이소영 의원 안 보면 이거는 세수 분명 우리가 딱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네. 돌리면 이거는 배당이 훨씬 늘어난다. 네, 그러면 네. 배당 총 세금 늘어난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예. 네. 그 시뮬레이션을 제가 이소영 의원하고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예. 그 지점에서 이제 이 시뮬레이션 우리가 이렇게 해봤을 때 그 지점이 가장 이상적이다, 네. 괜찮다 그랬는데 이제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거 민주당 내에서도 자꾸 딴소리가 나오고 제가 우리 이 의원님 모신 건 좀 듣고 싶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왜 정부 부처에서 또 딴소리가 나오고 분명히 처음에 우리한테 했던 얘기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러 주체들이 섞이면서 각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거기서 어중간한 타협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핵심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그 세수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세수에 대한 감세는 못하겠다 이런 거죠. 결국 그거네. 그러면 세금 관련된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부자 사람이 감세. 세금 관련 헤게모니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게 이제 국회의원인지 기재부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면 세금이 빠질 수도 있고 안 돼요 하고 어떤 자기네 나름대로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줬겠구만요. 네, 그래서 부자 네. 감세에 대한 어떤 걱정? 그런 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 대주주가 상장된 기업들은 대주주가 지분이 소액주주보다 적어요. 배당을 많이 해주면 소액주주가 돈을 더 받아요. 그렇죠. 그 1인당 쳤을 때는 네, 1인당 많다 이거죠. 아니 그 전체 국민들 배당이 많아져야지. 네. 아니 예. 그런데 저는 그것도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게 그 사람이 도둑질해서 얻은 주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주식인데 법인세도 냈잖아 이미. 그 사람이 아니 그 배당을 좀 많이 받고 이러면 뭐 어때서 예, 예, 예.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서로 나도 많이 배당받고 우리 주주들도 배당 많이 해주고 어. 그게 어떤 결과냐. 회사가 잘 돼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같이 나누자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 대주주는 많이 가져가면 안 돼?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네. 대주주가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아니 반감을 그렇게 가져? 많이 가져가지 않을 거면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하죠. 네. 아니 그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네, 네. 그 사람이 룰을 어기고 음. 반칙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욕망 음.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 네. 정상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수익을 자기가 정당하게 나눠 받는 것.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너무나도 상식적인 분들이 왜 주변에 안 계세요? 이렇게 아니, 많이 있어요. 이런 상식적인 네, 얘기가 왜 안 저희, 통하는 거예요? 의원들 저희 당에는 한 반반쯤 이렇게 갈려 있는 거. 이런 상식이 반밖에 안 된다. 느낌에 그냥 그런 거 같고. 아. 이제 주로 젊은 사람들이 저랑 생각이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도 네. 얘기를 했지만, 저희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게 자본 시장이나 자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제 배당뿐만이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이것도 이제 세수에 대한 걱정, 부자 감세의 걱정. 그럼 10억을 한번 찍자마자 무조건 세금을 낸다거나 네. 50억을 찍자마자 세금을 낸다거나 이러면 세수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연말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다 도망쳐요. 네, 그럼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네. 네, 그러면 그냥 일단 연말에 그죠? 네. 한번 그냥 매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 사든지 뭐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그럼 결국에는 주가의 폭락만 가져오지. 네. 뭐 하자는 거냐. 네네. 세수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대주주가 왜 대주주가 10억이냐. 그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옛날에 이제 분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부동산 집 마련을 막 하고 남는 돈으로 주식 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젊은 요즘 분들은 보면
부동산에 투자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자본시장을 가지고 자기 자산 형성을 주로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10억이라는 게 우리가 부동산으로 봤을 때 서울 시내에 10억 많죠. 흔하죠. 네네. 굉장히 흔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오히려 그 정도의 살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근데 왜 대주주라고 하면서 양도세를 매기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거기다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신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코스피 5천에서 머니무브를 외치고 앞으로 가기로 했으면 뭐 특별한 어떤 그 미리 얘기를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니라면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정책들은 지금 내지 않는 게 좋다. 일단 가자 하고 갔으면 일단 가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쪽으로 모든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저는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의 시장의 심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의 반응,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것을 얼마나 어떤 그러니까 그 기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신뢰를 하고 정부가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어.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가자 하고 딱 가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김새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신뢰가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지면서 이거는 이제 그 흐름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머니무브 코스피 5천 불렀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김을 빼는 그런 조치는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수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근데 이제 기재부의 그 어떤 고루한 그 세수 기반의 어떤 그 사고방식, 재정운용 사고방식 이게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지만 저는 그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 상태에서 접어들면서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막 긁어가지고 이걸 모아서 뭘 해보겠다. 그런 사고를 버려야 된다 이제는. 저는 그 시대 끝났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가 결국 내가 100을 세수를 걷어서 사실은 이 100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200의 효과를 줄 것이냐. 이것이 바로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의 역량이다. 그 유능함이 바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트럼프도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는 정부의 유능함은 단순히 똔똔을 맞추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재정 운영이 아니라 이만큼의 세수를 우리가 확보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훨씬 더 승수를 늘릴 거냐. 그렇죠. 그게 정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로서의 마인드가 있어야 그렇지. 됩니다. 정부가 투자자 같은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잘하는 게 싱가포르하고 두바이 같은 나라인데 지금 미국도 어쨌든 이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나름대로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도 상당히 이런저런 몸부림을 치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의원님 지금 좀 정말 안타까운 게 젊은 친구들의 자본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뭐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쭉쭉쭉 나가요 지금. 그러니까 뭐 미국은 계속 돈이 모이니까 할 게 많은 거고 우리는 뭐 하고 싶어도 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신규 자본이 유입되지 않은 시장에서 어떻게 새로운 동력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세금 걷어가지고 이거 지원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좀 설득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보시고 국회의원과 이 정치와 우리 이제 지도층에 좀 많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응원의 표시로 저희가 밑에 깔아드리겠습니다. 이 정치 후원금 작게라도 쏴주세요. 그러면 건수라도 좀 많게. 쫙 쏴주시면 아마 이현주 의원님이 가셔서 뭐야? 이런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되게 좋아하네 하면서 더 열심히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데보다 이런 데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을 모으는 게 훨씬 더 나와 우리와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특별한 이해관계 없어요. 이거 뭐 정치 후원금 주고 뒤로 뭐 몇 프로 받고 뭐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그런 거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 이렇게 훌륭한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응원하는 의미로 좀 후원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그러니까 얘기. 이 자본시장 문제는 진짜 저희도 이렇게 굉장히 큰 기대를 하다가 뭐 상법 개정안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것들은 뭐 그럭저럭 네네,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실망들 하실 그렇죠. 거예요. 저도 뭐 제 얘기를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네네.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그걸 이제 관철시키는 데까지는 조금 지금 버거운 상황이다 네네, 이런 네. 말씀드리고요. 근데 계속해서 저는 목소리 낼 네. 겁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들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네네. 저는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정부에서도 잘못 생각하면 그것은 또 얘기해서 또 바로잡고 또 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여당의 또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어떤 소득들을 갖다 우리 국민들이 여기서 또 소득 형성을 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들 그죠? 좋은 인재들이 사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네.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네네. 막 끌어넘치는 시장 네네네.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번에 또 대정부 질의할 때도 네. 제가 저기 질의합니다. 하면 또 계속 강조하고 네네. 네. 잘 근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대변해서 열심히 또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이렇게 더 활성화돼서 우리가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독일 아카데미 정신을 모시고 독일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정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주 최고위원님을 모시고 함께 하였습니다. 귀한 의견 나눠주신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